네, 키워드 탑5 확인해 봤고요. 채팅창에 저한테 갑자기 왕게임 전문가라는데 사실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예, 저 해본 적도 없어요, 최근에.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7거래일 연속 상승 실패. 저는 이 키워드를 보면서 김준영 연구원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보통은 7거래일 만에 하락이라고 쓰잖아요. 연속 상승 실패. 요거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마인드가 더 먼저 느껴지는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시장을. 네, 사실 이제 이번에 7거래일 연속 상승이 실패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상승 실패라고 썼던 이유가 이제 6거래일까지 사실 상승한 게 워낙 대단한 거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말 개인과 자사주 매입만으로 올라온 것이 얼마나 이 미국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투심 그리고 이런 주가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 자체에 대한 이런 의지가 강한지를 네, 그래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좀 7거래 연속 주가 상승이 실패했던 그 이유는 좀 핵심적인 이유라고 본다면 역시나 이제 기관들의 공매도 증가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표들을 보시면 일단 나스닥에 대한 포지션이 확실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이제 기관들은 특히나 헤지펀드들을 위주로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이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당일에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또 어제 장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일단은 하락했던 당일에 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정말 사상 최고치의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네. 3시간 반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41억 달러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3시간 반 만에.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이제 정말로 최근 주가에서는 정말 이 수치는 신고가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경신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당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4억 달러 정도로 매수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차익 실현할 때도 됐다라는 측면에서 숏 포지션을 좀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데 부사장님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도 그렇죠. 예. 많이 사시는데 오늘 보니까 국내에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네. 그 3등에 그 종목이 있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그것까지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전략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인지.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개미 분들은 주가 빠진 거에 사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쵸. 당분간 좋을 것 같고 다만 궁금한 것은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방금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신용이나 뭐 미수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있겠죠. 예. 있겠지만 하루에 7조 원 원화 매수, 7조 원이니까 네. 이 정도 폭이면 거의 일주일치 한 번에 매수한 거거든요. 오. 미 현지에 계신 분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 산 거고 이러면 헤지펀드하고 대결이 되죠. 되지만 예. 장기로 가면 헤지펀드를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다. 예.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항상 이제 그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좀 잘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이 조금 시간 지나고 보면 기관이 이겨 있긴 하더라고요. 언제든. 이기죠. 예. 이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헤지펀드 나쁘게 보는 이유를 봤더니 매그세븐 주가의 하락을 좀 염두에 두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로 없고 헤지펀드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공매도 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시장에 리스크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폴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미국 경제 전망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안 좋을 수 있는 이 10가지 리스크를 10개나 돼요? 네, 10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네. 당연히 사실 첫 번째는 이 신용등급 하향되면서 결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차익 금리들, 즉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 금리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무디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국 또 관세와 무역과 관련해서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영향이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이익률도 하락할 것이고 또 보복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 기업들이 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된 이 영향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 단에서 살펴보면은 네. 결국 이런 월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 유통 기업들이 자꾸 이제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을 전가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 둔화 그리고 그 점들이 다시 한번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좀 저하시키는 부분 네, 이런 점들이 추가적인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외에도 약간 미국에서 좀 이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왜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한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 7,7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네. 2,000조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이것도 금리 영향을 좀 받나요? 네, 결국에는 금리 영향도 받고 이제 원래 그동안은 대출을 바이든 정부에서 막아줬었는데 그랬죠. 예, 탕감해주고 막 그랬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럼 이것도 또 개인 소비자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또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자기가 학자금 다 갚은 거는 거의 대통령 되고 나서다 막 이런 말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워낙 이게 영향이 좀 많이 갔다 보니까 결국 네. 이것들이 소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또 주택 수요를 약화시키면서 건설업이 사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좀 전체적으로 이 10가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때문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네. 금리 그리고 약간 몇 가지 산업들의 위축, 뭐 관광 산업도 사실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예.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같이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쓸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 소비도 위축되고 관광업도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굳이 10가지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부사장님? 디테일하게 늘린 것 뿐이죠. 네, 그쵸. 근데 말씀하신 금리 때문에 지금 문제 겪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금리 문제라고 그러면 단기에 해결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마 잠재하고 네. 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시간을 두고 계속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가끔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아까 짚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이런 뭐 불협화음이 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게 CNN 보도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에 이제 안보 리스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리스크는 워낙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을 보고 어느 정도 일부 좀 제목을 짓고 또 영감을 받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에게는 이게 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항상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슈를 상수네요. 받더라도 그것은 네. 이제 잠시 또 있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좀 반응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요즘에는 한 1%만 올라도 급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낮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씩 또 악재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또 보면 리스크 잘 소화해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지금 안 그래도 유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맞아요. 1.63%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현 시간 기준으로 계속 유가는 또 움직이니까 네. 그걸 봐주셨는데 이게 또 현물 시장에서 그리고 본장 열렸을 때 어떤 영향 보여주는지 한번 오늘 밤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월가의 반응, 월가의 입장 계속 좀 변동성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더 사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결국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UBS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향후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그래도 근데도 사야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도 이 변동성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변동성과 별개로 좀 투자를 계속할 것을 좀 권장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UBS뿐만 아니라 뭐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가 있는 마이클 윌슨조차도 다시 한번 뭐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은 이건 바이 더 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등 대체적으로 이제 주요 IB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신용등급 하향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기회라고 보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IB 말을 듣고 계속 사고 있는데 헤지 펀드는 또 팔고 있고 그 사이에서 IB들은 이렇게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서 누가 이 줄다리기의 승자가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 얘기를 간단하게 넣어주셨어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가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좋은 이 시점에 좀 애플이 그래도 주요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5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어느덧.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 사실 이번에 하락한 것이 뭐 애플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팀쿡과 관련해서 불편해하죠. 네, 좀 불편한 모습 네. 보이고 있고 뭐 인도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라와 같은 여러 발언들 또 최근에는 이 WWDC에서 AI와 관련돼서 뭐 크게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 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다른 전반적인 시장은 좋았지만 애플이 약간 안 좋았던 것은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원래 폴리마켓에서 연말 기준으로 어떤 기업이 가장 거대할 것인가, 가장 1위 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투표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그동안 1등이었던 기업은 꽤 오랫동안 애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고 나서 예. 애플이 2위였는데 결국 이 2위조차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3위가 됐죠. 네, 어느덧.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2위가 되고 네. 애플이 3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국 WWDC와 같은 여러 안건들에서 애플이 어떤 식으로 좀 자신의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앞으로 좀 굉장히 애플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드려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플 아이폰을 그 등치 크신 분들이 앉아서 조립을 할 수 있을까 웃긴 장면이고 아,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미국에서 하기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인건비가 4배나 높은데 쉽지 네. 않아 보이고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또 그 대미 선적이 좀 안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아이폰이 좀 많이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코로나에 몰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굳이 아이폰 미국 생산 발언이 아니어도 좀 코너에 몰려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져갖고 혹시 오늘 애호망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뭐 언제 약간 좀, 나오시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애플을, 예. 아니 저는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애플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우려가 제기되는데 요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팀 쿡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AI를 키우면서도 또 새롭게 결국엔 나중에는 뭐 약간 다시 한번 애플 이제 글래스도 원래는 좀 고글 형태였는데 좀 더 가벼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등 그래도 좀 새롭게 차기 AI 시대의 디바이스가 뭔지 좀 고민하는 모습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민만 하지 말고 뭘 좀 내놔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죠. 좀 걸리네요 계속. 그러게요. 이게 네. 여전히 이제 원래 팀 쿡 CEO가 분명 경영에서는 정말 거의 천재적이지만 워낙 그렇죠. 신제품을 내놓지는 않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결국에는 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이미지와 이미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애플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다양한 서비스 수익들은 그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네,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애플의 가장 큰 치명타가 네. 서비스분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고민이 너무 깊어진 것 같은데 지금 쉽게 해서 애플 뮤직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독이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민이 깊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팀쿡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CEO로서 당연히 경영에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자꾸 이러니까 옛날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자꾸. 잡스가 참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백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연구에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꾸 좀 바이백만 했으면 하니까 좋겠어요. 물론 바이백이 많이 되면 EPS 올라가 좋은 거긴 하지만 지금 돈을 쓸 때거든요. 약간 그게 아쉽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애플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애플도 3위권까지 이렇게 밀려난 상황에서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애플이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살짝 들여다본 내용인데요. 트럼프와 공화당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의회의 갈등은 보통 뭐 민주당이랑 갈등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공화당 강경파들과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결국에 이제 크게 예산 법안과 관련돼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강경 보수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크게 삭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좀 온건파라고 불릴 수 있는 계열들은 그 솔트라고 하죠. 그 지방세를 조금 공제 한도를 좀 대폭 상향시켜 달라. 뭐 기존에 1만 달러였으면 이제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까지 대폭 상향해 줘야 된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예산안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이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지만 각각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이 입장 차이가 뭐 그냥
이미 굉장히 좀 많은 의석 차이가 있다면은 네. 일부의 그 하원 의원들 반대 있어도 그쵸.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진짜 미미하잖아요, 차이가. 정말 한 5석만 건드려도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좀 사실 지난 이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그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미 한번 1차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좀 소식 결국에는 이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예산안 봐도 사실 예산 적자가 앞으로 이제 2034년까지 뭐 2조 7천억 달러가 사실 추가로 좀 적자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파들은 조금 더 메디케이드 쪽을 좀 자르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현안을 좀 빠르게 가야지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막 앞으로 향후 이거 빨리 동의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 있을 공천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거 사실 해결 안 되면은 앞으로 예산안 관련해서 뭐 국방이라던가 좀 아니면 AI 투자라던가 하는 그 과정에 조금 안 좋은 좀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도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만약에 사단 최고치 못 가면 이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에. 싸우니까.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공화당의 의원들은 비용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디케이를 손보자고 하는 건데 네. 이 트럼프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감세를 통한 기업의 이익 증대, 그다음에 일제 창출이기 때문에 일제 늘리는 건데 왜 반대하냐 해서 약간 너무 시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걱정스럽고 더욱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격노했다 트럼프가 너무 격노하는 바람에 여기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거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하반기에 어떤 자기의 슬로건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나쁘게 볼 듯한다고 요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기대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별로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불편한 게 또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나만 민주당 쪽에 붙어도 이제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다. 혹은 나의 지지세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난항을 좀 겪고 있네요. 근데 이게 혹시 그게 있나요? 시간 제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7월까지는 뭐 예산안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결국에 모든 아마 법안이 대부분 다 일정 수준 특히나 의회가 그 회기가 시작되는 안에는 되지 못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다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의안도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안 되면은 폐기되고 또 다시 올려야 되고 이 과정이 또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죠. 원래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아, 그래요? 월요일 데이까지 한다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격분을 했다는 점에서 그 극단에 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또 상했을 수 있으니 예. 더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순서가 처음에 관세, 예. 다음에 감세, 그다음에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쵸. 하나가 제대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격노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좀 먼 얘기라서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여기서 계속 잡음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S&P 500이 지금보다 사상 최고가를 가려면 이런 감세라든지 뭔가 연료가 좀 필요한데 그게 막혀 있다 정도로 단순화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이제 종목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까 채팅창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구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I.O.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왔고 뭐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 VIP용 AI를 또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에 그동안 사실 구글에 자꾸 올라가려는 주가를 발목 잡았던 거는 단독점도 물론 있었지만 네. 이 AI와 관련된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구글이 자신의 어떤 AI 역량과 비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도 일부분 좀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 AI 역량 어떤 식으로 자신들이 향상됐는지 보여줬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좀
강력한 AI가 어떤 건지를 보면은 제미나이 2.5%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게 네. 1등에 제미나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상에서는 조금 좀 어둡다 보니까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1위가 제미나이 프로 2.5고요. 네. 2위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아. 그리고 3위가 이 챗GPT O3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O3가 이제 결국 챗GPT 안에서는 또 가장 대형 모델인데 오히려 이 제미나이 2.5 프로도 아니고 그냥 제미나이 2.5 플래시 굉장히 작은 버전이 오히려 O3보다 지금 높다라는 이 벤치마크가 나옴에 따라서 얼마나 좀 구글이 이번에 좀 이를 갈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좀 좋은 역량 보여주려고 많이 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글은 이제 AI 역량보다는 좀 그동안 기존에 있던 AI를 좀 잘 이렇게 고객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니었냐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롭게 추가된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AI 모드인데 저게 뭐 크롬 같은 데서 바로 저거 누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크롬에서 이제 바로 AI가 마치 제미나이가 답해주는 것처럼 오. 크롬에서 자신이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은 또 그거에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AI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네.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 AI와 관련돼서 더 사람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또 원래 이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 하면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LLM을 계속 모든 거의 검색에 따라 돌려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이것을 자신이 좀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글의 알파벳의 의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추가적인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뭐 2D를 좀 3D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뭐 화상회의 하는데 무리가 없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또 AI를 가지고 또 비디오 기능 결국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이 뭐 베오3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 이 베오3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적으로 원래 그 전까지 베오2 모델까지는 동영상을 AI로 만들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오2가 제가 알기로는 영상 만들어주는 AI 플랫폼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 영상 만들어 주는 게 새로운 버전이 나왔고 근데 그 새로운 버전에서는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소리까지도 음향 서비스까지도 베오3에서는 제공을 해줍니다. 완성형이 되고 있네요, 점점.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은 AI 서비스들이 네, 완성형이 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놀라웠던 점은 바로 이 쇼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 네, 만약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자기가 또 사진을 올리면 실제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이 옷을 실제로 입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AI로 세팅을 해줍니다. 야, 이거 사실 오프라인 쇼핑하는 이유가 저거거든요. 내가 이 옷 입었을 때, 뭐 혹은 이 모자를 썼을 때 진짜 잘 어울리나 궁금해서 가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AI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만큼 이제 구글이 쇼핑 시장도 굉장히 크게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쇼핑 시장이 사실 굉장히 정말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구글이 또 이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구글 I/O에서는 굉장히 좀 주요 프로젝트였고요. 네. 또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글 글래스, 글래스 계열인데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이 글래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글래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고글 버전과 안경 버전 이제 모두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와비파커가 이 파트너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굉장히 핵심 파트너로서 선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가 한 15%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았던 구글 I/O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트너사가 와빗파커? 네, 맞습니다. 예, 와빗파커라고 얘기해서 저는 좀 생소했는데 알고 보니까 젠틀몬스터 만든 선글라스 회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젠모는 뭐 많은 분들에게 유명하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지금- 메타랑도 이제 예, 경쟁이 예, 될 예, 것 예.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제미나이 쓰면 자꾸 유료 결제를 독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하고 있는데 전문 용어로 한 말씀 드리면 네. 진작하지. 아, 진작하지. 예, 사실 뭐 이렇게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 그러면은 챗GPT 쓸래, 제미나이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연구원님 뭐 많이 쓰고 계세요? 저는 현재 이제 챗GPT를 많이 그쵸?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결국에 구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보다는 어떻게 고객들을 설득해내느냐. 맞아요. 자신의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부사장님은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네. 저도 챗 GPT인데 너무 그쵸. 늦었고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예. 예, 진작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지금 약간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다소 아쉬움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 예. 혹시 뭐 저희의 생각은 챗GPT 여전히 우세라고 생각하는데 월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번에 또 BMO 캐피탈과 또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모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BMO 둘 다 모두 목표가 $200 그리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분명 이번 이 구글 I/O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BMO 캐피탈 같은 경우는 결국에 다시 한번 동급 최고의 이 AI 역량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좀 선도적인 검색 기능까지 포함했을 때 좀 지속적인 이런 시장 선도적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데나이브스는 이번 좀 구글 I/O를 봤을 때 이 제미나이가 챗GPT와의 격차를 좀 줄이는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며 확실히 이런 두 의견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데나이브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챗GPT와의 격차를 줄인다는 거는 그러네요. 누가 봐도 이미 챗GPT가 앞서 있다라는 거는 이미 클래스 차이가 난다는 네, 거구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네.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구글이 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미나이가 뭐 좋은 것도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챗GPT를 지우고 제미나이를 깔아야 할 이유까지는 아직까지 설득이 잘 안 되네요. 안타까운 구글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홈디포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가 또 이제 소매업체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는데 홈디포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홈디포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뭐 매출은 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사실 많은 지표에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며 약간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마진도 약간 예상치 하회했고 EPS 그리고 가이던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했는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 전체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 미국에 한정해서 본다면은 예상치가 마이너스 0.16%였는데 플러스 0.2%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예상치 상회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분명 실적을 봤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이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장 마감까지 갔을 때는 주가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네. 사실 장 전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한 이후에도 좀 일부 상승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경영진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CFO의 발언들 중에서 CFO의 발언 중에서 가장 좀 주요했던 발언이 이제 관세로 인해서 가격을 뭐 더 이상은 인상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고 이거 그냥 월마트 눈치 본 거 아닙니까? 월마트 혼나는 거 보고. 그렇죠. 그 부분이 같이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4월에도 좀 고객들이 많이 자신의 제품들 참여가 좋았는데 그것이 5월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4월, 5월 모두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분기, 2분기 역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실적이 못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를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역시나 결국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업황입니다. 이제 많은 뭐 기업들,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여러 IB들이 의견을 냈는데 대부분 일단 기업 자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단 뭐 디지털 역량이라던가 공급망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결국에는 이 건설 업황 사실 뭐 금리도 굉장히 그쵸. 높고 뭐 어쩔 수 없죠. 높은 금리가 있다 보니까 뭐 네. 신규 주택 착공하기도 어렵고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들의 이런 센티멘트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전체 업황에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특히 이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이후 금리가 더 올라갔다는 측면을 살펴볼 때 이런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업황에 대한 우려가 또 주가를 짓누르는 홈디포였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홈디포 실적 다시 한번 그 화면 좀 잡아주시면 네. 보시면 실적 나온 거 보면 일단은 녹색 비트가 있고 거의 적색 없어요, 녹색이. 미스가 있는데 예. 이게 미스가 많으면 하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건데 제가 볼 때 원래 홈디포의 실적 볼 때 뭘 보냐면 신규 주택, 그러니까 판매가 돼야지 보통 집을 다 고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택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그쵸.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 했는데 이번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월마트의 그걸 보면서 약간의 트럼프를 달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예, 약간 우리는 알아서, 안 올릴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실적은 별로였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리지 않는다는 걸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홈디포가 뭐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뭐 건설업황이랑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밤에 나오게 되는 타겟의 실적이 좀 더 이제 어떤 소비 심리에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저희 타겟 실적 한번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타겟, 로스, TJS까지 전부 다 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리지 않겠죠. 네. 올리면 큰일 나겠죠. 눈치를 많이 보네요, 다들. 눈치 많이 봐야겠죠. 무섭긴 예, 무섭나 예, 봅니다, 예, 트럼프가.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에 뭐 카타르에서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등장했더라고요. 되게 많은 얘기를 했던데 어떤 얘기들을 했죠? 네,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도 좀 시장에 환호를 좀 줬던 몇 가지 소식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자기는 CEO로서 최소한 5년간은 5년간 테슬라에 있겠다라고 5년은 또 뭐예요? 결국에 5년 뒤에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마 결국에는 또 제이미 다이먼이 또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네. 몇 년 뒤에 자신은 이제 뭐 없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경영을 좀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멋있어 보였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말한 것 같지만 사실 네. 뭐 일론 머스크 화성 갈 때까지는 계속 CEO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5년 안에 화성 가는 건가요? 아마 절대 이제 5년 안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번에 또 이와 함께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자기는 뭐 돈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좀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인 통제권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이렇게 뭐 보상을 원하는 거다, 그 스톡 옵션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도지와 관련돼서 이해상충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신은 이거 이해상충 문제 없다. 결국 자신은 그냥 조언자에 불과하고 결국 결정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뭐 자신은 이와 관련돼서는 뭐 이해상충이 없고 또 앞으로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도 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은 뭐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들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또 시장에서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로보택시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정말 가장 중요했고 일단은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까지는 한 10대 정도 규모로 자율주행 서비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 근데 수개월 뒤에는 한 1000대까지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10대에서 1000대면 이제 배수로 100 따지면 배잖아요. 그렇죠. 네. 100배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큰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개월 안에 1000대라고 했지만 내년 말까지로 가면은 뭐 수십만 대, 어쩌면 수백만 대까지도 뭐 거기까지 조금 못 또 믿겠네요. 약간 또 이 일론 머스크 특유의 그 네. 스타일이 나왔지만 네.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죠 뭐.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또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하나 의지를 확인시켜 줬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제 도지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이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좀 의지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랑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FSD 프로그램 또 다른 기업들에게 팔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과거에 어닝콜에서 정말 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FSD 라이선스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또 몇 가지 대규모 거래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쏟아졌는데 목표가라든지 뭔가 변경된 게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좀 그래도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 네. 또 테슬라와 관련해서 목표가 $410를 제시를 했는데요. 410. 네, 결국에 경쟁이 좀 시장에서 물론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뭐 우려가 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럽에서 판매가 분명 감소하는 부분이 분명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악화되겠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고 오히려 향후에 만들어질 사업들 뭐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인류의 노동력을 1% 대체할 때마다 주가가 100%의 가치, $100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 대체하면 $100, 뭐 2% 대체하면 $200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고 그 외에도 뭐 ESS 부문이 $67, 그다음 뭐 자율주행 중고차 부문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100 사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등 좀 다양한 사업들을 봤을 때 충분히 $410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아담 조나스의 목표가였고 그리고 이 $410 간다고 해도 사실 아직까지 그 연말에 있었던 테슬라의 가격에는 또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특히나 이제 아담 조나스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풋콜 레이시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풋보다는 콜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테슬라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부사장님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로봇 택시 건은 아까 적었지만 정확히 정정합니다. 6월 말 네. 이게 나오는 거죠. 6월 네. 말. 조금만 미스하면 7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6월 달을 지킬 길을 한번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보택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6월.